네, 반갑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와, 엄청 춥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추운 날은 또 종목 진단으로 따끈따끈하게 한번 대표봐야 되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금리 인상 수혜주. 요즘에 이제 금융주들 배당도 있고요. 금리 인상 수혜도 있고 해서 요즘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KB금융하고 신한지주, 기업은행 준비됐고요. 자, 배당 공시. 지금 배당 또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업들 많이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 KG케미칼, 노바텍이 지금 배당 공시를 먼저 내보냈는데 이 기업들 주가 추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리 인상 수혜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KB금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은 일단 뭐 실적 같은 측면들, 지금 이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은행들은 투자은행이 아니에요. 투자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체적으로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그런 돈놀이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예금과 대출 간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먹는 수익으로 이제 영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예금금리, 대출금리 같이 올라가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수익 등도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대출금리가 먼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은행주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냥 대표적인 금리 인상의 수혜주는 금융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은행주들은 대체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주죠. 자,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지금 기말 배당만 노려봤을 때 약 3.7% 현재가 대비해서 3.7% 정도 배당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일단은 뭐 중간 배당도 물론 받아 먹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1년치 배당을 치면 이것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서 뭐 보통 4%대, 5%대 이 정도 배당률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 지금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배당을 받기에는 3.7% 정도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3%가 넘어가면 우리는 고배당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 배당은 일단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들이 증가를 보이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게 됩니다. 금리 인상기에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이게 되는데, 과거에 2017년도, 16년부터 연결됐었던 27년도까지의 주가 상승, 이 부분이 상당히 컸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때도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2018년도까지 거의 2년에 걸친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도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가 주가 상승하면서 지금 많이 올라온 모습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KB금융, 즉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관점은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5만원대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보너스 구간이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은 좀 특이사항에 있었던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은 무역 분쟁이 끝난 시점,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렇게 서서히 증가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래 추세로 돌아가는 자리는 한 5만원 정도 수준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시점은 지금 5만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어떤 증가폭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우세한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배당에 대한 수요 또는 은행주에 대한 어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외국인들 수급이 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금요일날 3%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바로 따라 들어가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격대를 조금 낮춰서 본다면 57,000원대, 57,500원 또는 조금만 낮추면 57,000원 요 정도 수준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57,000원 초입이나 57,000원 초중반 정도 수준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은행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수익률이 그렇게 단기간에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2년여에 걸쳐서 무려 10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100%가 작은 수익률은 아닙니다만 이게 2년여에 걸쳐서 나타났다는 부분, 그러면 올라가면서 계속 들락날락 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한다라면 좀 답답한 구간이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5만원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 10만원 봐야 됩니까?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기간적인 부분을 보면 2022년, 2023년도까지 우리는 일단 상황을 봐야 되고 2024년도까지 금리 올린다라고 하니까 3년 정도로 보고 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3년 정도 보면서 100% 올라갈 기업이다 해서 여러분들 매수해서 과연 들고 가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것인가 살짝 의문이 되기도 하죠. 또 한 가지 배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융주들은 이제 배당 기준일 지나고 나면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우리가 참고하신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금융섹터들 공략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단기적 상승을 노리고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배당약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진행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57,000원 정도 수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신한지주 보겠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마찬가지 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전반적인 포지션은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었으니까 뭐 따로 언급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마찬가지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상승했었던 모습들 나타나고 있었고요. KB금융보다 상승률이 좀 저조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KB금융보다 조금 뒤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조정을 맞이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낙폭 자체도 조금 더 컸었죠. 지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KB금융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측면에서 본다라면 신한지주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요것도 만약에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간 배당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본다라면 배당률이 지금 한 3.9% 정도 됩니다. 이거는 KB금융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률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한지주가 오히려 덜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높아져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3.9%, 4% 정도의 배당률이라면 우리가 뭐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를 묶이게 된다면 KB금융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진행되는 모습이지만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 이 횡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를 그렇게 급하게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당 매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죠. 배당 매력이 줄어들게 되는 그 시점은 약간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대응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 한 4만원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매수 한번 해볼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주의이기 때문에 이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또 주가 하락세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준일 전까지만 즉 다음 주 한 주 정도만 이제 주가 상승을 노리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지만 장기적인 금리 인상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 부분 확실히 정한 다음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은행 볼게요. 기업은행이 이제 등치가 좀 작지만 그래도 배당을 가장 많이 줍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약 6% 정도 배당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추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세 개의 은행주 중에서 뭐 살래? 그러면 저는 기업은행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도 많이 주죠. 아직 추세적인 부분도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지금 경기 상승 국면,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승하는 모습은 다 똑같고요. 지금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이 올랐느냐? 그런 모양새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가가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도 높아지고 있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요는 똑같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캐파가 크다, 작다를 가지고서 분석이 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잘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한지주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퍼가 4배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11,000원 정도 공략 포인트 잡으시면 좋겠는데 요 가격대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 남짓한 정도 변동폭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 일단 노리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그렇게 가격을 조금 낮춰서 매수하시면 좋다 이 말씀 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찬가지예요. 금융 섹터이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이후에 변동성은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단기로 볼 것인지 중장기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확실히 정하고 나서 진입하자. 그 다음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전에 팔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까지 보면서 대응할 것인지도 확실히 정해놓고 대응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행주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은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은 뭐겠느냐라고 본다면 기업은행이 현재 수익력 측면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점, 총점에서는 KB금융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당 공시 나온 기업도 볼게요. 셀트리온이 지금 또 핫한 플레이스가 됐어요. 네, 셀트리온이 이제 주주들한테 계속 외면을 받고 있었잖아요. 너 니들 도대체 뭐냐 어쩌냐 막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다가 뭐 또 해봤다가 이렇게 되는데 다 안 되니까 일단은 이사회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보통주 한 주당 현금 750원 그리고 0.02주의 배당을 결정했다. 즉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같이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주당 260원, 그 다음에 0.02주 배당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네, 현금 배당 안 주고요. 보통주 0.03주로 배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같이 나가는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주식 배당만 나간다. 자, 그러면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당락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을 줄 때는 주식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배당락이 빵인데 주식 배당하게 되면은 일단은 배당락을 맞게 돼요. 그래서 배당락 기준일에 마이너스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뭐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뭐 주당 0.02주라고 한다면 100주를 갖고 있어야지만 한 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락에 대한 그런 포인트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100주당 한 주. 그럼 이게 지금 20만원인데요. 20만원이 100개가 있으면은 10개면 한 2천만원 정도 셀트리온 보유하면 한 주 배당을 받는, 두 주 배당 받는 거죠? 두 주 배당을 받는, 이거는 조금, 네, 그런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50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받는 거다. 즉, 1000만원 갖고 있으면은 주식 배당을 하나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0만원짜리 한 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어치 정도 이제 이 배당하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500만원 밖에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나와요.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단주 처리가 돼버리게 되면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주식이 0.7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0.7개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20만원이면은 한 14, 5만원 정도 받게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건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현금이 가장 최고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지금 현금 배당 750원하고 그 다음에 저 주식 배당을 결정한다고 해서 그다지 썩 네 주가가 올라갈 만한 배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저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이 주주들을 달래기 위함일까 아니면 어차피 배당은요 주주라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주주에게 주기 위한 그런 배당일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당을 100원 받았다 그러면 대주주도 똑같이 100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대주주는 주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금도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좋아할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의 어떤 상승이 주주를 달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주주들이 뭔가 좀 챙기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거나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배당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일단은 조금 네 상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준이 자체가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주주명부 폐쇄가 되면서 이제 기준이 정해지겠지만 내년 3월에 정기총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 승인이 나오고 나면 이제 주주들에게 지급된다. 그러니까 한 4월 중반 정도에 아마 받게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이 배당과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요거를 노리기 위해서 주식을 지금 사겠다. 요것보다는요, 그냥 이거 깨끗하게 포기하시고요. 주가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면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변화를 겪게 된다면, 뭐, 오히려 배당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750원 배당이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 0.49%가 1,000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0.4, 뭐, 배당 같지도 않은 배당을 일단 줬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냥, 선심용?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KG 케미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인데요. 신규 접근을 배당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다지 상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KG 케미칼 보겠습니다. KG 케미칼도 지금 둥근 선장형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인데요. 여기서 배당을 미리 결정을 해버립니다. 주당 500원씩 준대요. 주당 500원씩 준다 그러면은 한 1.5%쯤 되는 거죠. 1.5% 정도 배당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글쎄요, 1.5% 배당을 받기 위해서 리스크를 걸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배당 결정하는 그 패턴에서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진 않은데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뭐 요소수 관련한 종목이다, 뭐 어쩌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뛰었다가 다시 주가 떨어진 모습인데, 그때 요소수 관련한 종목들 종목 진단 해드릴 때 이게 단기적이라고 그랬죠. 단기적 이슈를 통해서 주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효과를 가져왔어요. 좀 올라갔다가 물량을 이제 그나마 있던 물량을 다 털어버리고 내려간 모습이라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가 됐죠. 슬슬 올라가면서 뭔가 이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단방에 털어버리고 쭉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주가 추이가 하방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실질적으로 주가 추이가 별로 안 좋아지죠. 이평선도 지금 역별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화학주들 움직임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실적 같은 측면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 관련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소수는 일단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료 쪽으로 봐야 되는데 비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내년도 봄 정도 지나야지만 주가 상승하는 거 알고 계시죠?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 시즌, 연초 시즌에서는 좀 주가 약세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시는 거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지지선 같은 경우는 뭐 26,000원 정도 조금 더 내려가면 25,000원 정도에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네, 지지선이 좀 멀리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일단 지지선 최근 형성된 지지선 즉 3만원대 정도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은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노바텍 볼게요. 네, 노바텍도 지금 보면은 이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150원이고요. 야, 배당들이 왜 이렇게 짜죠? 네, 배당. 그 다음에 주당 0.005주씩 배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005주요. 그러면은 100주를 갖고 있으면 5주를 주는 거니까 20주, 20주에 한 주 정도 주는 건가요? 뭐 하여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맞는 것 같은데 20주 그러면은 이게 4만원짜리가 20주니까 4, 2, 8 그래서 800만원 정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한 주 받으시겠네요. 네, 아이고 뭐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그 정도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0.05주 0.05 주식 배당은 그 정도, 현금 배당은 150원. 150원이면 지금 가격 대비해가지고 1%도 채 안 되는, 배당 너무 짠데. 아무튼 뭐 배당 때문에 주가가 뭐 이렇게 상승한다, 뭐 이렇게 들어가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그 차폐 자석, 이런 쪽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현재 이제 작년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횡보가 진행되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추세를 전환시킬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과 같은 부분들 일단 주는 건 좋죠. 주는 건 좋은데 시장에 특별하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 추이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포지션에서는 들고 가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약간의 박스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야 될 겁니다. 45,000원대 이상 넘어가야지만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신규 접근도 한번 도전해 볼 만은 합니다. 도전해 볼 만 하긴 합니다만은 많이 들어가긴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면 비중을 약하게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나쁜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배당을 가지고서 생각한다라면 그다지 도움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재료라든지 현재 추이, 그 다음에 실적 증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바텍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매수는 조금만 하시는 것은 괜찮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네요.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셀트리온, KG케미칼, 노바텍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